따지야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쌤입니다. 네, 우리 이번 주 13주차죠. 13주차 이제 2주 정도 남겨놨어요. 이번 주까지 해서 3주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번 주에 배울 한자들은 중요도 면에서 좀 중요한 한자들이에요. 뭐냐면 좀 특이하게 이번 주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고요. 중국 이렇게 한자들이 있고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또 공장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한자들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중국의 문화 면에서 되게 중요한 한자인데 너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몰라도 이해가 되면 좀 좋은 거라서 이해가 좀 수반이 되면 좀 좋아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요거까지는 몰라도 괜찮지만 다른 한자들도 되게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집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생활용품들 예를 들어 신발, 우산 뭐 이런 것도 있죠. 의복, 옷 이런 것들이 기본 회화에서 많이 다루는 한자들이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비치고 있죠? 우리 애들 장난감 자동차가 비치고 있네요, 칠판에. 자, 그러면 첫째 면과 두 번째 면, 이번엔 특이하게 이렇게 다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면에 보시면은 중국, 그리고 공장, 그리고 집이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를 같이 묶었고요. 그리고 뒤에는 생활용품들을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는 한자가 획순이 그렇게 많거나,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가운데 중이라든지, 나라 국이라든지, 이런 한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획순이 많이 없는 것도 많고 집가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아이들이 완벽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아이들이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를 뻥 뚫었어요. 그쵸? 그래서 가운데 중인데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어. 그래서 중국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자를 보니까 왠지 자금성, 고궁이라고 하죠. 그게 좀 떠오르는 그런, 그렇게 그려놨네요. 그죠? 자신의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중국을 어떤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고궁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똑같진 않죠. 그렇지만 느낌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자를 이렇게 표현했고 나라 국자가 다른 건 아시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은 다 간체자입니다. 이 리딩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 한자는 간체자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문맹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한자가 어렵잖아요.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한자를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건 중국의 완전 정체성이에요. 이건 중국의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요소기 때문에 한자를 버릴 수는 없지만 차선책으로 어떤 걸 택했냐면 한어 병음, 발음 기호 알파벳을 빌려와서 발음 기호를 만들었죠. 한어 병음을 제정했고 그리고 한자를 좀 간단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간체자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거를 리딩 프로젝트 초반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다 아신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지 않나. 당연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모르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간체자예요. 그죠? 그래서 국자가 다르죠? 그래서 중국 이런 것 살짝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이해하기 좀 쉬워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공장도요. 중국 아이들은 꼭 배워야 하는 요소예요.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꽁만 보셔도 여기 지금 꽁주어, 일하다, 꽁ren, 공인, 노동자를 뜻해요. 꽁에다가 렌을 붙이게 되면 노동자를 뜻해요. 중국의 어떤 경제 중심이 노동자잖아요. 노동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중국의 노동자는 공장에 대부분 일하는 대부분의 그런 이제 노동자를 꽁른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공장도 있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중심이 되었던 것이 계속해서 이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꽁른은 중국어 한자, 중국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장?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게 있습니까? 우리 제품 중에서 거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뭐든지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인
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한자인 것이에요. 그 노동자라는 것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까지 배워서 공장, 공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같이 중국의 어떤 이런 것도 약간 설명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하고 또 중국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패스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하하고 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활동지 첫 번째 면에 있는 요 한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집하고 문은 제가 한글을 써놨기 때문에 집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문자도 어때요? 되게 간단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체자, 중국이가 배우고 있는 게 간체자, 물론 안 바뀐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뒷면에 보시면은 우리 의복이라든지 뭐 치마, 수건, 뭐 우산, 신발 요런 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은 좀 다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이거는 꼭 알면 좋겠죠. 옷 할 때, 옷 의자죠. 이후, 의복할 때 옷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오진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마오진을 우리 활동지에 보시면 한 번에 묶어놨어요. 마오진이라고 하면 수건이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떼어서 보면 마오라는 것은 털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예문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에도 위마오, 뭐 털이라든지 깃털이라든지 마오마오총이라든지 마오마오총은 애벌레가 털이 막 있잖아요. 복슬복슬하게. 그래서 그리고 뭐 마오이 뭐 털옷 그 스웨터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마오진 이런 식으로 얘는 마오는 털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지금 바로 뒤에 무슨 한자가 나와요? 진이라는 한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오진 하면 이렇게 보통 말하는 수건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그냥 우리가 여기서 회화에서는 마오진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마오는 털이라는 것도 이렇게 따로 알면 좋죠. 왜냐하면 마오가 수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애벌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웨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면서 그 털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부드러운 어떤 털.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한자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봐주세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저랑 같이 발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는요, 쫑 이렇게 발음을 해요. 중국어 할 때 쭝이 아니라 쫑오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쫑구어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쫑 그리고 구어 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고 아니고 고어. 그리고 꽁, 일꾼, 노동자를 뜻하는 꽁. 네, 그리고 창, 칠앙창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집은 지야, 문은 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만. 그리고 털은 마오 이성이고요. 그다음에 수건, 찐 일성, 옷, 이 일성이고요. 치마는요, 춘 하고 발음을 해요. 춘 아니고 춘. 그리고 이 Q 발음을 또 의외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영어랑은 또 좀 달라서. 그래서 Q가 나오게 되면요, 치읍 발음으로 해주세요. 춘. 네. 그리고 산 하게 되면 우산 되겠고요. 신발. 시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적어 보이죠? 오늘은 왠지 제가 왜 이렇게 적어 보이죠, 한자가? 딴 때보다 좀, 한자가 적어 보여요. 저만 그럴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읽어봐요. 중국어로 읽어봐요. 가운데 쫑 나라 고 일꾼 꽁 공장 창 집 지야 문 만 중국어로 읽어봐요. 중국어로 읽어봐요. 털 마오
마 수건 찐 옷 치마 준 우산 싼 마지막 신발 시에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제 느낌인가 봐요. 기분인가 봐요. 왠지 이번 주는 조금 짧은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일기분들은 설이에요. 이번 주가 설. 2주 동안 이게 이루어질 거니까 사실 우리가 2주가 이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더 숙제 제출이 미비해요. 더 빨리빨리 안 하세요. 왜냐면 좀 이따 하지만 이런 마음이 더 생기거든요. 그럼 막상 또 이제 거의 끝에쯤 되면은 막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제출을 못하시고 막 이렇게 지각하시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에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찌아요! 화이팅입니다. 再见!